요즘도 건강 얘기만 나오면 어디선가 이거 한 번만 해봐요. 이거 드시면 확 달라져요. 같은 말이 슬쩍 끼어들죠. 특히 노년층을 겨냥한 건강보조식품, 검증 안 된 정보들 정말 많이 돌아다닙니다. 근데 이게요, 인터넷이 없던 조선에서도 기적의 약은 종종 등장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약이 있었다기보다 약처럼 들리는 말이 있었죠. 오늘은 조선의 약방 골목으로 잠깐 나가보겠습니다. 효험이 약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소문에서 시작되는 순간, 그때부터 의술은 장터가 되고 장터는 전장이 됩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시작하죠. 진짜 좋은 약은 왜 늘 조용히 팔릴까요? 이 질문 끝에 가면 답이 보입니다. 한양 어느 골목, 약방 간판은 소박한데 그 안은 분주합니다. 말린 약초가 매달려 있고 절편처럼 썰어놓은 약재가 상자에 담겨 있고 약탕기에서는 김이 피어오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태어난 척하지만 속은 급해요. 어르신 기침이 밤마다 심해요. 속이 자꾸 쓰리고 밥맛이 없어요. 아이가 열이 안 떨어져요. 조선의 의료시장은 아주 단순하게 굴러갑니다. 절박함이 모이면 돈이 모이고 돈이 모이면 소문이 붙고 소문이 붙으면 장사가 붙습니다. 그리고 장사는 늘 이렇게 시작하죠. 손님, 이건 그냥 약이 아니요. 명약이요. 명약. 이 단어는 위험합니다. 명약은 약 이름이 아니라 사람 마음에 붙는 딱지거든요. 조선의 약방 골목엔 약만 있는 게 아니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약방 앞에 누군가가 서서 말합니다. 내가 이걸 먹고 열흘 만에 일어났지 않소. 어제까진 숨이 차더니 오늘은 여기까지 걸어왔소. 지나가던 사람이 멈춰서죠. 진짜요? 진짜라니까. 나도 처음엔 안 믿었어. 이 순간부터는 약의 성분보다 증언의 톤이 더 중요해집니다. 조선식 입소문 광고는 딱 한 가지였죠. 사람을 세워놓고 믿게 만들기. 요즘도 그렇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드시고 좋아졌다. 친구가 쓰고 나았다더라. 이런 말이 제일 강하죠.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사람의 말은 정보가 아니라 종종 판매일 수 있다. 특히 건강을 앞세운 말은 한 번 더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치료법 얘기가 아닙니다. 시장의 작동 방식 얘기입니다. 자, 그럼 그 의심스러운 조선 약방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약재는 비쌀수록 속이기 쉬워집니다. 왜냐하면요, 대부분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 눈에는 다 비슷해 보이거든요. 마른 뿌리, 마른 껍질, 마른 잎, 색만 살짝 맞추면 그럴듯해집니다. 달게 부수면 더 쉽죠. 가루가 되면 그건 거의 믿음의 영역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성분표가 작게 적혀 있고 어려운 말이 줄줄 붙어 있는 건강식품 같기도 하죠. 읽어도 모르겠고 모르면 결국 뭘 믿게 되느냐. 광고 문구를 믿습니다. 약방 골목에는 약재만 있는 게 아니라 선생도 있습니다. 침을 놓는 사람, 맥을 짚는 사람, 얼굴빛을 본다는 사람. 그런데 이 진단이 진짜 의술의 시작이 아니라 장사의 시작이 되면 문제죠. 맥이 차고 기운이 꺼졌소. 속이 냉하니 불을 지펴야 하오. 말은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대체로 하나죠. 내가 지어주는 약을 쓰면 됩니다. 진단이 상태 설명이 아니라 구매 유도가 되는 순간 의술은 장터의 흥정이 됩니다. 여기서 오늘의 두 번째 메시지. 결론이 너무 빠르다는 건 의심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딱 이것만 하면 된다는 말이 나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조선은 이런 걸 그냥 놔뒀을까요? 아니죠. 조선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픈 사람 마음을 이용한 장사는 민심을 흔들고 민심이 흔들리면 결국 관청 체면도 흔들린다는 걸요. 조선에는 국가 의료기관이 있었습니다. 그중 두 군데만 잠깐 볼까요? 먼저 전의감입니다. 전의감은 한마디로 국가 의료의 중심부입니다. 왕실과 중앙의 의료를 맡고 의관, 즉 의사관료 조직이 움직이던 곳이죠.
요즘으로 치면 국가 의료 행정의 핵심 같은 느낌입니다. 권위의 상징이기도 했어요. 그 다음 해민서입니다. 해민서는 백성을 위한 의료와 약 제공 성격이 강했습니다. 가난한 백성이 최소한의 치료와 약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공공성. 이쪽은 민간 약방과 접점이 많아요. 백성 입장에선 해민서가 뭔가 해준다는 기대가 생기죠. 그래서 민간 시장이 과열되면 해민서 같은 기관은 더 압박을 받습니다. 왜 백성들이 약방 골목에서 손해를 보게 놔두느냐는 말이 나오거든요. 말이 나온 김에 조선의 의학서도 두 권만 더 살펴보죠. 먼저 향약집성방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 땅에서 구할 수 있는 약재, 즉 향약을 모으고 정리하려는 시도입니다. 수입약재만 줬지 말고 현실적인 처방 체계를 만들려는 성격이 있어요. 조선식 현실의학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동의보감이 있습니다. 드라마 허준으로 알려진 그 책입니다. 이건 단순 처방 모음이 아니라 몸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설명하려는 정리본이에요. 질병 예방과 생활 관리까지의 관점도 담으려 했죠. 그러니까 조선 의료는 민간 요법만이 아니라 기록과 체계도 함께 존재했습니다. 문제는 지식이 쌓이면 좋은 일만 생기느냐는 겁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식이 쌓이면 그 지식을 비방으로 포장해 파는 시장도 같이 커집니다. 책에 있다더라, 비법이다. 이 말은 사실상 믿고 사라는 주문이 되죠. 자, 이제 갈등을 한번 터뜨려 봅시다. 약방 골목이 시끄럽습니다. 누군가 속았다 하고 소리치고 누군가는 거짓말이라며 약첩을 던지고 약방 주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언제 확실히 낫는다고 했소. 이때 관청 쪽에서 사람이 나옵니다. 문제가 커지면 결국 관아도 움직이기 마련이죠. 단속관이 묻습니다. 그 약재 어디서 왔소? 그 효험은 누가 증언했소? 그 선생은 누구요? 여기서 포인트는 단속이 꼭 정의 구현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단속에 늘 체면, 민심, 실적이 섞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의미는 있어요. 왜냐하면 단속이 잡으려는 건 약이 아니라 결국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사기꾼이든 수상한 장사든 누군가 이렇게 말하겠죠. 나으리, 다들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요?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사람은 살려고 하고 가족은 살리고 싶고 그래서 지갑이 열리죠. 하지만 급한 마음이 확인을 건너뛰는 이유가 되면 안 됩니다. 요즘도 그렇습니다. 건강을 믿기로 하는 말이 많고 노년층을 노리는 상품도 많고 검증보다 감동을 먼저 파는 정보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저는 조선 약방 골목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남기고 싶어요. 의심스러운 건 의심만 하라는 뜻이 아니라 한 번 더 확인할 시간을 갖자는 뜻입니다. 이 말로 누가 이득을 보지? 근거는 어디 있지? 왜 이렇게 급하게 결론을 내지? 이 세 가지만 마음속에서 한 번 굴려도 우리는 조선 약방 골목의 명약 소문에 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건강 말고도 돈, 계약, 인간관계, 뉴스 어디에든 통합니다. 세상은 늘 확실하다는 말로 사람을 흔들고 사람은 흔들릴수록 지갑이나 마음을 더 내어주니까요. 앞에서 던졌던 질문 기억하시죠? 진짜 좋은 약은 왜 늘 조용히 팔릴까? 답은 이겁니다. 약이든 사실이든 진짜와 진실은 되게 말이 조용합니다. 반대로 의심스러운 건 늘 말이 요란합니다. 조선이든 지금이든 그 패턴은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오늘 역사풍자극장 조선의 의료시장 명약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쫄깃한 역사 한 그릇 또 정갈하게 차려 올리겠습니다.